네, 오늘은 저희 집 차량 아우디 A3 오일 세퍼레이터 교환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보통 그 수입차들은 하나씩 다 고질병들을 한두 개씩 안고 있는데, 저희 집 차량은 그 아우디 차량은 특별히 그 오일 세퍼레이터 쪽에 좀 고장이 잘 나는 그런 고질병이 있더라고요. 오일 세퍼레이터가 고장이 나면 저쪽에서 저 동그란 부분에서 고주파음이 들리기도 하고, 저희 집 차량처럼 저렇게 호스에서 누유가 되기도 해요. 그래서 저게 고장이 나서 아예 그냥 뭐 위에 그 막 같은 게 찢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뭐 엔진 오일이 계속 연소도 되고 해서 뭐 차량에는 당연히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품을 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5,000원에 이제 호스하고 오일 세퍼레이터까지 구매를 해서 이제 교환을 해볼 겁니다. 교환할 때는 차량이 좀 많이 열을 받았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차량이 좀 식었을 때 하니까 저 호스가 좀 잘 안 빠지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저렇게 잘 빠지잖아요. 저게 엔진이 한 10분 정도 열이 받은 상태에서 하니까 저 호스가 되게 말랑말랑해져서 쉽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저 호스 쪽에 보면 뭐 오일이 많이 흥건하게 묻어 있는데요. 저게 원래는 저쪽으로 오일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오일 세퍼레이터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오일이 계속 묻어 나오고 저 오일이 좀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집 차량처럼 이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우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데 10만 킬로 이상 주행을 했다 하면은 뭐 소모품이다 생각하고 교환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호스가 저 위쪽에도 있어요. 위쪽에도 있어가지고 저거 좀 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기 손이 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이게 다행히 어떻게 쉽게 잘 빠져가지고 교환을 했는데요. 저게 좀 잘 안 빠지면 좀 골치 아플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차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 쪽을 이제 접촉부를 누르고 빼니까 생각보다 쉽게 빠졌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쭉 나사를 푸는 영상이라서 조금 이제 2배속으로 보여드릴 텐데, 교환하기 전에 일단은 점막 코일 쪽 배선을 저렇게 빼놓으셔야 되고요. 점막 코일 쪽 배선을 빼놓고 나서 이제 T30 별렌치로 오일 세퍼레이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이제 빼줄 겁니다. 볼트를 탈거할 때는 저렇게 저는 이제 토크렌치로 풀었는데, 원래는 토크렌치는 잠글 때만 사용해야지 이렇게 풀 때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. 풀 때 쓰면은 이제 토크값이 나중에 틀어질 수도 있고 해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4분의 1인치 저 소켓에 맞는 렌치가 저 토크렌치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걸로 풀었는데, 가급적이면 이제 토크렌치는 잠글 때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미리 한 번씩 이렇게 살짝만 풀어놓고요. 이제 완전히 빼내는 거는 따로 T30짜리 별도로 조그마한 렌치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탈거를 할 거고요. 예, T30짜리 조그만 걸로 이제 마무리 탈거는 저걸로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저 때까지 저도 이제 처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, 저기는 이제 하얀 보루로 이렇게 혹시라도 볼트 풀다가 빠지지 말라고 봐주셨고요. 저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저 세 번째, 네 번째 점막 코일을 어차피 빼내야 됩니다. 빼내야 되는데 저는 저 안 빼고도 저게 오일 세퍼레이터가 빠질 줄 알았는데, 나중에 점막 코일을 빼내지 않으면 저 오일 세퍼레이터가 빠지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불편하게 나사를 풀고 나서야 이제 볼트를 풀고 나서 알게 돼서 결국은 점막 코일을 빼고 세퍼레이터를 분리했습니다. 그리고 혹시 밖에서 작업을 하실 분들은 꼭 바람이 웬만하면 안 부는 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. 저게 오일 세퍼레이터랑 점막 코일을 빼내게 되면 바로 그 안에는 이제 엔진 블럭입니다. 엔진 헤드가 해서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뭐 모래바람에 의해서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 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. 엔진이 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하실 때 바람 안 부는 날 좀 깨끗한 장소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나사가 혹시라도 저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저거 나사 찾다가 뭐 1시간 2시간 후딱 갑니다. 그래서 저처럼 혹시라도 나사가 떨어져서 분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천 같은 거,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 좀 감싸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저게 생각보다 볼트가 많아요. 볼트가 한 9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저게 전동 공구가 있으면 사실은 금방 푸는데 미처 뭐 전동 공구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다 풀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저게 엔진룸 쪽에서도 좀 깊숙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저 작업은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작업이었는데
30분 정도 이렇게 계속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허리가 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나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 점막 코일을 이제 미리 빼내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, 저는 이제 빼내지 않고 작업을 했지만, 점막 코일을 빼내면 꼭 그쪽에는 뭐 나사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뭘로 좀 잘 덮어두시는 게 좋아요. 네, 이렇게 구석에 있는 나사는 꼭 한 손으로 나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받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다 풀었죠. 거의 다 풀었는데, 제가 산 제품은 마그넷 마를레라는 제품인데, 저게 이탈리아 회사예요. 이탈리아 회사인데, 마그네티 마를레인데 이탈리아 회사인데,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. 뭐 일본에 또 팔렸다가 뭐 중국에도 갔다가 이제 다시 또 뭐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, 또 전통이 있는 그 자동차 파츠 뭐 생산 회사입니다. 근데 지금 중국에 저 공장이 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에서 저걸 샀더니 저 제품을 이제 일부러 다른 뭐 유사 제품보다 저게 나을 것 같아서 저걸 구매했고요. 그리고 뭐 개선품이라고 하는데, 저게 고무 저쪽 부싱이 이제 녹색이 있고 좀 주황색이 있어요. 근데 저 녹색이 저 개선품인 것 같더라고요. 저게 보니까 저 제품이 다른 거는 한 2만원, 3만원을 샀는데 저거는 75,000원이었어요. 제일 비쌌어요. 그래서 물론 순정은 한 15만원 한다고 하는데, 순정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가격이었죠. 그래서 호환 제품이지만 그래도 좀 싸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 제품 한번 교환하고 나면 크게 불량만 아니면 한 5만에서 10만 킬로까지는 크게 뭐 재교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, 이왕 사실 때 너무 싼 거 사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고무 부싱이 저렇게 녹색인 제품이 개선품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저 위쪽에 브리더 호스를 미리 껴주시는 게 좋아요. 미리 저기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니까 미리 껴놓고 작업을 하셔야지, 오일 세퍼레이터 껴놓은 다음에 저걸 이제 끼려고 하면 공간이 좁아서 좀 애를 먹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미리 껴놨고요. 그리고 이제 세퍼레이터 분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점막 코일을 뺐는데, 코일에 보니까 이렇게 내열 그리스가 발라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차가 전 차주가 한번 점막 플러그를 갈았다고 하는데, 플러그 갈 때 그 정비소에서 FM으로 작업을 한 것 같아요. 내열 그리스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저기 내열 그리스가 보이죠? 되게 쉽게 빠집니다. 근데 내열 그리스 안 발라놓고 교환을 하게 되면 저기 습기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저기 고착이 돼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안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죽어도 안 빠져요. 그럴 때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데, 저렇게 내열 그리스를 발라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탈거할 때도 굉장히 쉽게 탈거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오일 세퍼레이터가 이제 분리가 되면 저렇게 접촉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은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도 교환을 안 한 차량이 이제 저렇게 회색이 묻어 나오죠. 저 회색이 내열 그리스입니다. 내열 그리스가 쭉 발라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걸 닦아낼까 말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, 그래도 저게 내열 그리스가 아무리 내열 그리스라고 하지만 저렇게 뭐 10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기능은 다 했을 거라고 보고 좀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. 가급적이면 저렇게 모프러기가 안 나는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. 절대 뭐 휴지나 그런 걸 닦지 마세요. 이물질이 저 엔진 안에 들어가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. 그러니까 깨끗한 천으로 좀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. 이제 접촉면을 다 정리를 했으면 오일 세퍼레이터를 이제 삽입을 해줄 차례인데, 이렇게 모양에 잘 맞춰가지고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. 덮고 나서 저 뒤쪽 호스 잘 연결해 주고요. 저 뒤쪽 호스는 저 공간이 좁아가지고 되게 좁아요, 공간이. 그래서 저 에어 파이프를 아예 빼놓고 연결을 할까도 했는데, 생각을 해봤는데 저렇게 손으로 어떻게든 잘 밀어 넣으니까 들어는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 부분이 접촉이 잘못 되면은 나중에 헐거워져서 빠지면 또 도둑 공기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요. 저쪽은 손으로 좀 최대한 꽉 밀어 넣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엔진이 열이 받아있을 때는 뭐 플라스틱이 좀 많이 유연해져 있어가지고 삽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. 제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데, 일단은 저렇게 나사를 손으로 다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. 볼트를 손으로 다 가조립을 해서, 조립도 순서가 있더라고요. 이제 별 모양으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쓰면 왼쪽 하단, 또 오른쪽 하단에 쓰면 왼쪽 상단, 이렇게 좀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한 번에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가조립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는 토크렌치로 한 번씩 해주시고, 한 번 다 토크렌치 돌렸으면 한 번 더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한쪽을 꽉 조이게 되면 반대쪽이 살짝 뜨고, 또 이쪽을 조이면 또 반대쪽이 살짝 뜨고 약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토크렌치를 저는 한 2번 정도 조여줬습니다. 그리고 저 아우디 A3 차량인데요. 저 오일 세퍼레이터
토크렌치의 토크 값은 11Nm로 있습니다. 네, 열심히 조립을 하고 있죠. 저게 좀 볼트가 많아서 조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걸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여러 번 중복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순서대로 딱 조이고 내가 이 볼트를 조였으면 다음 볼트에서 순서대로 쭉 돌아가면서 가조립을 해줘야지 나중에 특정한 한 볼트만 안 조이게 되면 그쪽으로 또 오일이 누유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 번씩 다 손으로 가조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가조립이 끝났으면 드디어 이제 마무리 토크렌치가 등장할 차례인데요. 또 엔진 작업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게 꼭 저렇게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토크 값으로 조이셔야 돼요. 만약에 오버토크로 잘못된 과도한 힘을 줘서 볼트가 부러져 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저 엔진 특히 블록이나 헤드 쪽에 볼트가 부러져서 박히게 되면 냅둘 수도 없고 그대로 탈 수도 없어요. 꼭 저거는 이제 뭐 볼트만 또 전문적으로 뽑아내주는 또 정비소에 방문해서 저걸 또 뽑아내고 또 탭을 내서 또 저기다가 이제 헬리코일 박아서 볼트 산을 살려야 되는데 나사산을 아주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토크렌치는 한 3만원, 인터넷에서 한 3만원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엔진 작업할 때 특히 저렇게 작은 볼트를 체결할 때는 꼭 손 감각으로 하지 마시고요. 저렇게 정확한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는 토크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한 번씩 더 조여주고 있죠. 이렇게 볼트 개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대각선 방향으로 조이다 보면 내가 이쪽을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지금처럼 저거는 또 유독 많이 돌아가죠. 그래서 저거는 한번 조인다고 했는데 안 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두 번, 세 번씩 토크렌치로 하면 조금씩 더 돌아갑니다. 왜냐면 이제 그 고무 부싱이라고 해야 되나, 이게 조립하면 할수록 살짝 더 눌리면서 공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씩 더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11Nm로 한 번만 조이지 마시고요. 두 번, 세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마무리를 해주시면 튼튼하게 안전하게 체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오일 세퍼레이터 조립은 끝났고요. 이제 조립이 끝나면 다시 뺐던 자리 그대로 이렇게 점막 코일을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꼭 삽입하고 이제 점막 코일 소켓을 이렇게 끼우고 있죠. 소켓을 잘 끼워주면 됩니다. 저 소켓을 또 헐겁게 끼우면, 저 4개 중에 하나를 헐겁게 끼우면 불안정 연소나 소위 말하는 엔진 찐빠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4개는 꼭 잘 껴주시고, 저 브리더 호스도 이제 재사용하지 않고 저는 뭐 옛날에 쓰던 한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잘 보내주고 새로 구매한 제품 넣어줄 건데, 순종에는 없는 저 그 열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고무 보호대가 저 사제는 또 달려있더라고요. 저 신기하게 순종에 없는 게 저 사제는 있어서 되게 신기했는데, 뭐 개선품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조립할 때는 꼭 저기 고무 부싱이라고 해야 되나, 저쪽 부분에 꼭 저렇게 기름을 한 번씩 발라주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은 조립하다가 고무가 씹힐 수가 있습니다. 고무 오링이죠. 고무 오링에다가 꼭 이렇게 엔진 오일을 살짝 발라주어서 조립을 하면 고무도 씹히지 않고 잘 조립이 됩니다. 그래서 저게 대충 끼면 다시 빠져버려요. 그래서 꼭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 빠지지 않는지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.
아랫부분도 꼭 집어넣고 잘 되는지 흔들어 보고, 그냥 모양만 맞췄다고 됐나보다 하고 덮어버리면 나중에 압력에 의해서 팍 하고 튀어나와서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모양이 잘 맞춰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. 저기는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품이라 그런지 뭔가 좀 덧대져 있죠. 그래서 저 플라스틱 부분이 엔진에 열을 받으면 경화가 돼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요. 저렇게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 같습니다.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아주 우렁차게 잘 걸리고요. 사실 그 오일 세퍼레이터를 갈기 전에도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간혹 저기서 휘파람 소리나 그런 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터보 고장인가 싶기도 했는데, 알고 보니까 저 오일 세퍼레이터가 제 기능을 못해서 고장나기 일부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하게 에러 코드는 없었지만 저 오일 세퍼레이터를 갈고 나니까요, 엔진 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차량도 더 부드럽게 잘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오일 세퍼레이터를 한번 교환해 보시고요. 교환한 다음에 차가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니까요, 자가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꼭 집에서 한 번씩 교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